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실과 시간입니다. 실과는 1, 2교시 이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먼저 1교시에는 우리 레시피 만들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직접 요리해서 부모님께 대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밥과 치킨을 이용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치킨을 이용한 음식. 자, 준비물로는 당연 밥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선생님이 어제 나눠준 치킨 너겟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 밥을 이용해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은 아마 없겠죠.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밥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제 배가 고픈 밤에 야식에 주로 많이 해먹었었는데 선생님은 밥에다가 반찬과 나물을 올리고 참기름과 싹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거 알죠? 비빔밥을 만드는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유부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유부초밥을 만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할머니께서 편찮으실 때, 뭐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뭐 아니면 부모님이 아프실 때 밥에 물을 붓고 끓여가지고 죽을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밥 안에 반찬이나 참치 등을 넣고 뭉쳐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주먹밥은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네, 이렇게 다들 밥을 이용해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다들 있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먹는 밥의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그러니까 밥이죠. 대부분 소화가 잘 되는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밀가루보다 훨씬 더 배가 조금 편안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을 물에 넣고 익혀 밥을 지으면 호화 과정이 일어나서 생쌀보다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쌀 본 적 있죠? 쌀 이렇게 보면은 엄청 딱딱하거든요. 근데 밥을 지으면은 얘가 말랑말랑해지면 조금 쌀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쪼길쪼길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밥은 되게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그런 것이라서 우리가 항상 매 끼니마다 밥을 먹고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조리해서 밥을 그냥 먹지 않고 조리해서 먹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위생에 좋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맛이 있습니다. 맨날 흰 쌀밥 먹으면은 좀 지겨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주먹밥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맛이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2교시 때 조리를 할 건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봤던 식중독 기억나죠?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하면은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요. 그 다음에 머리수건과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앞치마와 머리수건이 없다면은 머리를 딱 묶고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재료가 안전하고 위생적인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너겟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방에 넣고 학원 갔다가 뭐 갔다가 해가지고 다 녹은 다음에 냉동실에 다시 넣은 친구들 혹시 있으면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재료가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리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상하기 쉬운 재료는 빨리 사용해주고요. 그쵸? 너겟을 계속 밖에 내놓으면 위험하겠죠? 상하기 쉬운 거는 빨리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차림 및 식사를 합니다.
상차림을 할 때는 식탁이 깨끗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안전한 위생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재료를 올바르게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치킨 너겟 다 안 쓰고 남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밥도 다시 어떻게 할지 부모님과 상의해가지고 잘 보관을 해야겠죠. 조리 도구들도 깨끗이 닦은 뒤에 완전히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자, 설거지 꼭 해야겠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냥 수업을 들으러 가면 안 돼요. 설거지까지 깨끗이 하고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립니다. 그쵸?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사용하는 그런 식재료 중에서 일반 쓰레기 될 만한 거. 뭐 예를 들어서 계란 껍질. 요거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해요. 아니면은 뭐 조개 껍질. 아니면 남은 음식은 음식물이겠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동물이 먹을 수 있냐 없냐예요. 동물이 먹을 수 있냐 없냐. 계란 껍질이나 조개 껍질은 동물이 먹다가 이가 나가겠죠. 그쵸? 이런 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버리고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남은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립니다. 그 다음에 미끄럽지 않도록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리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획 및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그 레시피 종이 있죠? 레시피 종이에다가 먼저 여러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어제 말했다시피 우리 손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쵸? 그냥 안 씻고 바로 조리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씻고요. 앞치마 뭐 머리수건 하면 좋지만 없다면은 이제 머리를 잘 묶어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치마를 입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음식을 하다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옷에 튈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치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름이나 뭐 음식물이 튀어도 괜찮은 옷을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료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위생적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조리를 합니다. 상하기 쉬운 재료는 빨리 사용할 거예요. 그쵸? 고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온에 두지 않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사용할 때 빨리 빼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리도구는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 사용할 조리도구가 뭐 칼이나 뭐 가스레인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칼을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해야 되고요.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쵸? 에어프라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안에는 호일로 된 거 있잖아요. 은박지 같은 거. 그런 재질의 접시를 넣으면은 이게 큰일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은박으로 은장식이 있는 접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쿠킹 오일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상 차릴 때는 식탁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쵸? 거기다가 우리 숟가락도 얹어놓고 젓가락도 얹어놓고 할 건데 그냥 거기 위에다가 차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뒷정리까지 설거지 해야겠죠.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네, 남은 식재료는 올바르게 보관하고요. 그렇죠? 사용한 조리도구는 깨끗이 닦은 뒤에 건조해서 보관해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요.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2교시 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여러분 다치면은 너무 속상하겠지, 그치? 부모님께 우리가 음식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다치면은 진짜 그것만큼 부모님이 속상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칼을 쥘 때는 칼등이나 칼날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쵸? 네, 엄청 칼이 날카롭잖아요, 그쵸? 그래,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요 부분이 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기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줘야 합니다.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재료를 썰 때는 재료를 잡은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은 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손가락을 보호하면서 잘라야 돼요. 그쵸? 이렇게 약간 손가락을 구부려가지고, 그치? 손가락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는 먼저 가스 밸브를 연 다음에 가스를 켜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불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생님도 요리를 집에서 가끔 하는데 강하게 하면은 이 음식이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하지 않고 좀 약하게, 아니면 중간 불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초보잖아요, 그쵸?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고요. 냄새가 계속 방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환기를 해주고요. 중간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조리도구를 올려놓고 불의 세기를 조절해 줄 거예요. 그쵸? 불을 선생님 말했듯이 약하게, 아니면 중간 불로. 그 다음에 불꽃이 파란색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무조건 불을 꺼야 돼. 불을 켜놓으면 당연히 불이 나겠죠, 여러분. 불은 무조건 끄고 다시 중간 밸브를 잠궈줘야 돼. 요거 정말 까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중간 밸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꼭 잠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해요. 뜨거운 물이나 조리도구를 사용할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돼. 이렇게 안전한 도구를 이용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손잡이 부분도 냄비 같은 경우 손잡이 부분도 뜨겁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리도구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갑 같은 걸 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쵸?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화상을 입었다 하면은 흐르는 물에 바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쵸? 20분, 30분 정도 식혀줘야 해요. 그 다음에 심한 화상인 경우는 약을 바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도록.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죠. 조심하세요.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혹시 불이 났다 하면은 소화기를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안전핀 뽑아줘요. 집에 다들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여쭤봐요. 소화기가 어딘지 여쭤보고요. 혹시나 불이 나면 안 되지만은 났을 경우는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안전핀을 뽑고요.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잡습니다. 그죠?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로 움켜쥐고 골골 뿌려가지고 불을 꺼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겠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할게요. 혼자 하면 여러분이 6학년이긴 하지만은 우리 또 요리 초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치킨 너겟과 밥을 이용해서 나만의 특별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없죠. 그래서 치킨 너겟을 이용할게요. 치킨 너겟 뒤에 보면은 조리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치킨 너겟을 그냥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나요. 생고기이기 때문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조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요. 치킨 너겟은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다음에 사용을 할 거예요. 190, 200도로 예열을 한 후에 6분 30초에서 7분 30초 정도 조리를 해주고, 이때 겹치지 않도록 놓아야 골고루 잘 익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붓고 치킨 너겟을 3분 30초 이상 튀긴 후에 꺼내줍니다. 튀긴다기보다는 구워주는 거죠. 그쵸? 치킨 너겟을 조리하는 방법, 구워서 그냥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구워가지고 양념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게 자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손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치킨 너겟을 밥에 넣어서 요리를 할 겁니다. 자, 치킨밥 조리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치킨 너겟을 넣은 주먹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쵸? 이 주먹밥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치킨 너겟 플러스 다른 것도 넣어도 돼요. 주먹밥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면 맛있겠죠? 그 다음에 밥버거. 치킨 너겟을 넣은 밥버거를 만들어도 좋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치킨 너겟을 넣은 김밥. 치킨 너겟을 넣은 비빔밥. 치킨 너겟을 넣은 유부초밥. 이 밖에도 밥으로 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쵸? 치킨 너겟을 넣은 죽. 이건 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죽도 있겠고요. 치킨 너겟을 넣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치킨 너겟을 넣은 볶음밥 등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치킨 너겟과 밥만 넣으면은 맛이 그냥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주면은 더욱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음식들 말고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들 때 선생님 저는 밥버거 만들고 싶은데 밥버거 만들 줄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은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뭐뭐 만드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조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레시피를 한번 먼저 만든 다음에 만들어야지 우리가 혼란이 적겠죠? 선생님이 준 프린트 중에서 이렇게 생긴 프린트 있을 거예요. 한번 꺼내볼까요? 거기다가 요리 이름을 정해주시고 뭐 사랑이 듬뿍 담긴 예린 집앞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리한 날짜, 오늘 날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데 걸린 시간, 요건 나중에 만든 다음에 써야겠죠? 그 다음에 밥, 치킨 너겟, 그 다음에 뭐 계란,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재료를 써주시고요. 만드는 방법은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이렇게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이 하기보다는 좀 나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나만의, 그 다음에 이렇게 레시피를 다 정했으면은 한번 치킨밥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손조심, 그쵸? 그 다음에 불조심 해줘야 됩니다. 그쵸? 안전하게 만들고 오세요. 다 만든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요 사진은 또 나중에 또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한테 보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킨밥을 만들고 사진을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대접을 하고 소감을 받습니다. 어땠는지, 잘된 점이 무엇인지, 고칠 점이 무엇인지 이제 소감을 받고요.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대접을 했으니까 그때 만드는데 뭐가 힘들었고, 뭐가 재밌었고, 뭐가 어려웠고, 뭐가 간단했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소감을 간단하게 아니죠? 5줄 이상 적기로 했죠. 우리 5줄 이상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치밥을 만들고 한번 가족들에게 대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끝난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다양한 치밥 레시피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거기에 또 내가 원하는 레시피가 없다고 하면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레시피 쓰시고요. 레시피 쓰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1교시 레시피 쓰고요. 2교시 요리하기. 그쵸? 이렇게 2가지를 2시간 동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교시, 4교시는 음악 선생님 수업 듣고, 도덕 선생님 수업 듣고, 또 5교시는 선생님 올려준 과학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만들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2교시 잘하고 우리 3교시 음악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